지금부터 함수의 극대국소 두 번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함수의 극대 극소를 우리가 판정하는데 f-x의 x를 이용했습니다. 제1차 미분한 값을 우리가 이용을 했었는데요. 결국 f-x를 우리가 이용하는 극대국소 판정은 이렇게 했었죠. 일단 f-x가 0되는 곳에서 0되는 곳에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 f-x의 값이 이 f-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때를 우리는 극대라고 했고요. f-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우리는 이때가 극소다. 이렇게 f-x를 이용한 극대극소를 판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이계도 함수 f2-x의 이 값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부터 극대극소를 판정해 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f2-x가 결국은 이제 0보다 작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극대다. f-x 이퀄 0 되는 곳에서 극대가 되는 거고요. f2-x가 0보다 크다. 이 경우에는 바로 이 극소가 된다라는 게 이 극대극소의 제2 판정법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요. 이 f-x하고 f2-x가 모두 다 존재할 때 가령 x 이퀄 a에서 지금 f-a가 0이고요. 곧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죠. 그리고 f2-a가 지금 0보다 우리가 작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f2-x가 0보다 작으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? f-a가 0 되는 곳에서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이 극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. 극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일단 f-a가 0이라고 그랬었죠. 근데 이 f-a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? 결국 리미트 x가 a에 접근해 갈 때 우리가 x-a분의 fx-fa가 바로 우리가 f-a죠. 이게 바로 f-a가 되는 건데요. 지금 이게 이제 f-a고요. 지금 f2-a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? f2-a라는 것은 리미트 x가 0에 접근해 갈 때요. 결국 x-a분의 이제는 f-x에서 f-a를 뺀 게 바로 f2-a가 되겠죠. 근데 이 값이 지금 0보다 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근데 현재 지금 f-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0이 되겠죠. 그 말은 리미트 x가 0에 접근할 때 x-a분의 지금 f-x가 지금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. 근데 이때 우리가 x가 a보다 작은 쪽에 좌측에서 우리가 접근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f2-a는 결국은 리미트 x가 a에 접근해 가는데 좌측에서 접근해 가는 거죠. 자극한 값을 가는데 x-a분의 f- 결국은 x가 되는 거죠. 이게 지금 0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요. 그러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이 x-a는 a의 값은 결국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런데 이 전체가 지금 0보다 작으려면은 결국 f-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x가 0보다 작을 때요. 두 번째, x가 a보다 큰 쪽에서 우측에서 접근해 간다고 하면요. f2-a는 이렇게 되겠죠. 리미트 x가 a 플러스 쪽에서 접근해 가야 되겠죠. x-a분의 f-x가 0보다 이게 지금 현재 작죠. 그러면 이 값은 지금 플러스가 되겠죠. 결국은 x가 플러스니까요. 그러려면 이 전체가 0보다 작으려면은 결국 f-x는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f-x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이 어떻습니까? 우리가 f2-a가 0보다 작다는 이 말은 결국은 이 f-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 제1 판정에서 f-x가 0일 때 즉 f-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우리가 이때가 바로 이 극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f2-x가
f2-a가 0보다 작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방금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는 f2-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바로 f-a가 0 되는 곳에서 바로 이루는 극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했던 그 방법대로 계속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극대극소의 제2판정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극대극소의 제2판정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3차 함수의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요.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이게 y는 fx의 그래프고요. fx의 그래프에 f-x가 0 되는 곳이 지금 이게 두 군데죠. 그래서 결국은 이거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라고 한다면 결국은 f-a가 0이고 이게 f-b가 바로 0 되는 것이겠죠.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아래쪽에 우리는 다시 f-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f-x가 0 되는 곳이 바로 두 개니까요.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다시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.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죠. 이게 바로 y는 f-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. 결국 이제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극대극소의 제1판정법은 f-a가 0이고 둘 다 0 되는 곳이지만 이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. 플러스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f-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거는 바로 이 극대가 됐었고요. 이제는 이 마이너스에서 f-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f-b에서 우리는 극소가 된다. 여기서 바로 극소가 된다라고 판정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극소의 제1판정법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계도 함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요. f2-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c가 되겠죠. 여기에서 이 f2-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겠죠. y는 f2-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니까요. 결국 여기가 이제는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거죠. 여기가 바로 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극대는 바로 f2-x가 결국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. 바로 f2-a가 0보다 작은 게 바로 이 극대가 되겠고요. 이제는 극소가 되는 이거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f2-x가 지금 플러스가 되죠. f2- 결국 b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죠. 그럴 때 우리는 여기 극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2궤도 함수의 그 값으로서 우리는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여기서 그린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하고 우리는 f-x의 그래프하고 f2-x의 그래프를 잘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지금 극대극소의 제2판정법이라고 제1판정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.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는데 f-a가 0 되는 곳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이게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죠. 여기서 f2-a가 0보다 작은 것, f2-a가 지금 결국은 0보다 작게 되죠.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극대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x는 a에서 극대가 되겠죠. 그리고 f2-a가 0보다 크다 하면 x니까 a에서 극소가 되죠. 여기 f2-a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.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서 이 극소 값을 갖게 된다 라는 사실을. 그래서 결국은 f2-a라는 것은 결국은 f-a의 x의 좌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요. f-a는 음에서 이제 양으로 바뀐다.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.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이걸로써 우리가 극대극소의 1차 판정과 제2차 판정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